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데 요즘 그 쌍방울 측과 임원들 여러 데 그 연락을 좀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요. 다음 달 2일 날 이제 그 박상용 검사 탄핵을 위한 그 청문회에 정인으로 이제 채택이 됐죠. 민주당이 한 34명 일방적으로 대부분 처리했는데 김성태, 이화영 이런 자들은 이제 그 국민의힘에도 동일해서 합의하에 정인을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정인으로 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화영하고 대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정화 씨라고 이화영의 부인 있잖아. 법률상 부인. 백정화도 이게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성태 회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게 비슷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어제 또 이제 들어보니까 발언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김성태 회장 측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는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옛날에 그 이화영의 변호사가 계속 바뀌죠. 처음에 뭐 서민석 변호사, 설주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갑자기 민변 출신의 김형태 변호사 혹시 기억나시죠? 민변 출신의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 변호를 하면서 판사 앞에 신진우 부장이죠. 판사한테 막 항의를 하고 퇴장해버리는 그때 부인하고요. 그때 그 변호사가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민변 출신. 신진우 부장을 이게 그냥 기피 신청 해버리고 이게 그냥 신진우 부장을 이게 비판하고 나가버리고 기피 신청. 이게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근데 김형태 변호사가 그때 기자들 만나서 처음에 그 당시에 이화영이가 검찰에 이재명이한테 다 보고한 걸 불었잖아요. 이화영이가 원래는 검찰에 이재명이한테 보고한 거 다 이게 자백을 했었잖아요. 어떤 자백이죠? 이화영이가 처음에 3개를 검찰에 자백했었잖아요. 언제?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하고 만날 때 그때 이화영이가 그때 그 이재명이는 못 갔죠. 일이 있어서. 그때 이화영이가 뭐라고 자백했냐? 그때 김성태 회장한테 이재명 도지사의 그 북한 방문을 도와달라고 김성태한테 부탁하면서 이걸 이재명이한테 내가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이화영이가 자백했단 말이에요. 2019년 7월 달에 그 필리핀에서 이화영이가 김성태한테 이재명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 사실을 내가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이화영이가 진술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자백을. 그리고 또 자백했죠. 뭐라고? 그때 방북하는데 돈이 좀 듭니다고 이재명이한테 이화영이가 북한에 가는데 돈이 듭니다.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한 말이 돈이 좀 들어간다 했더니 이재명이가 이화영이 보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화영의 자백입니다. 이재명이한테 돈이 좀 들어간다. 북한 가려면 이랬더니 이재명이가 이화영이한테 당신이 알아서 돈 구해가 쌍방울에 부탁 받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화영이가 이미 검찰에 다 불었거든요. 그리고 또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 달에 부지사 퇴임하면서도 이재명이한테 쌍방울이 돈을 대줘가지고 우리가 했다고 사후에도 보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화영이 검찰 진술은 사전에 2번 이재명이한테 보고했고 또 퇴임할 때 사후에도 이재명이한테 쌍방울이 도와줬다고 보고했고 3번 보고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화영이가 이렇게 검찰에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백정화하고 부인하고 막 민주당에서 난리 나가 회유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이가 말을 바꾸잖아요. 그 바꿀 때 등장한 변호사가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김형태 변호사. 이분이 등장해가지고 그때 뭐라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화영이가 검찰에 허위로 자백을 했다. 그때는 뭐 술판 벌이가 해외했던 말 안 해. 술판 이야기는 아예 없다니까. 그때는
술자리 이야기가 없어요. 김영태가 이야기할 때는. 근데 이화영이가 왜 검찰에 허위로 자백했냐?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 왜 허위로 자백했냐? 그 이유를 김영태가 그 이유를 설명한 게 세 가지입니다. 술자리 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왜 했냐? 이화영이가 쌍방울이 김성태한테 협박을 당해가지고 허위로 진술했다. 쌍방울이 김성태가 이화영을 협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위로 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허위로 했다. 이렇게 김영태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쌍방울의 김성태가 감히 이화영 부지사를 협박을 해? 협박 내용이 뭐냐? 그게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그걸 이게 이번 청문회장에서 김성태 회장이 불 거라는 거예요. 첫째, 중요합니다. 바로 이 쌍방울이 판사 로비하는데 돈을 대줬다. 이재명이 재판할 때 항소심에 판사 로비하는데 돈을 대줬다. 이거는 이게 불 겁니다. 그래 돼 있어요. 실제 이재명이가 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는 권순일 도움으로 살았죠. 근데 1심, 2심, 항소심까지 그때 돈이 많이 들잖아. 항소심에도. 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할 때 그 공직선거법 허위사실로 재판을 받잖아. 근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때 항소심 2심입니다. 대법원은 권순일이고요. 김만배하고. 항소심에서 쌍방울이 돈을 갖다가 이게 엄청나게 대줬다는 거. 왜? 이재명이 판사 로비하려면 돈이 몇십억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쌍방울 김성태장이 이화영이한테 통해서 이게 돈을 엄청나게 대줬다. 이걸 불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이게 이화영이가 허위 자백했다. 이게 첫째 협박의 내용입니다. 근데 안 대줬으면 협박할 수 있을까요? 팩트가 아니면 김성태 회장이 감히 부지사 출신을 팩트가 아니면 협박할 수 있을까요? 여기 첫째 폭로입니다. 이재명의 항소심 로비 비용, 판사 로비 비용을 쌍방울이 대줬다.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찬이죠. 이해찬이한테 엄청나게 대줬잖아. 월 3천만 원씩 국민은행, 여의도 국회 앞에 진미파라고 4개, 이걸 7억을 대주고, 그 다음에 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든지 이재명의 이해찬이한테 엄청나게 대준 게 많잖아요. 이걸 폭로하겠다고 이화영이한테 협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어쩔 수 없이 김성태 회장의 협박 때문에 검찰에 허위 자백했다. 이게 두 번째 협박 내용입니다. 이걸 이번에 불겠다는 거예요. 이해찬 관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용희입니다. 김용희 쌍방울에 많이 뜯어갔죠? 많이 뜯어갔죠. 이게 쪼개기 후원금하고도 연결됩니다. 쪼개기 후원금 하루에 2억 뜯어갔다. 2억. 첫날에 1,000만 원씩 막 그냥 엄청나게 김용 통해서 이재명한테 지원한 이 금액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가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허위 자백을 했다. 이렇게 김영태 변호사가 그때 밝힌 거죠. 이게 새롭게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새롭게. 왜? 이제 본격적으로 김성태 회장과 그다음에 그 이화영이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이제 마주쳐가지고 대질이나 이런 이제 또 진검승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김성태 회장의 폭탄 발언이 나올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예고편이 옛날에 이화영이 변호사 김영태가 이미 언론에 알린, 즉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을 협박한 내용 세 가지. 이걸 이게 아마 이번에 청문회장에서 가장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성태 회장은 이번에 놓으면 이해찬이한테 지원해 준 거,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항소심에 판사 로비한다고 가져간 거 지원해 준 거, 그리고 이제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캠프에 엄청나게 지원해 준 거, 이 모든 걸 다 불겠다.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문성옥이 뭐 내연관계 여자 있잖아, 백정환 오면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고 이런 것도 불 수 있는데,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일을 가는 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해찬이한테 얼마나 지원했는데 막 10억이 넘게. 그 다음에 김용 통해서 이재명이 준 게 얼마냐고. 그 다음에 지금 노잖아요. 재판한다고 판사 로비한다고 뜯어간 돈이 몇십억인데 이제 와서 이게 뭐 내를 조폭 취급하고 강도 취급하고 이러니까 김성태 회장도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이제 다
아마 이게 이번에 불 겁니다. 그 김영태 변호사가 이미 옛날에 언론에서 해난 거지. 이런 협박을 이화영이 받았다. 그래서 이화영이가 검찰에 허위 자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화영의 자백을 뒤집으려고 이미 김성태 협박이라고 했는데, 근데 저 누누이 말하지만 조폭 출신의 김성태가 어떻게 도지사 국회 낸 이화영이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고로 협박할 수 있을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이해찬이한테 10원도 안 주고 김용환한테 10원도 안 주고 이재명 측에 10원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당신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결국 이번에 그 김성태 회장이 나오면요, 아마 민주당은 완전히 혹될려다 국민이, 전 국민이 다 볼 겁니다. 조폭이요. 조폭이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조폭이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이재명, 이왕, 이게 여의도 대통령인데 거짓말 못하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모든 걸 이게 폭로할 거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은 더 큰일 나죠. 오히려 이게 국민 여론은 더 악화되고 이재명이나 한다는 게 더 결정적인 저는 불리한 정언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10월 2일 날 박상용 검사나 검찰청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이화영이나 쌍방 김성태 회장, 그 다음에 그 부인 백정화 씨, 이분들이 노는 거 한번 저희가 그 청문회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